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시는 김영수 씨, 올해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 삶이 너무나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 김영수 씨는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를 치고 가끔 테니스를 치며 스트레스를 풀었지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그에게는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되었고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치러 가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여전히 바빴고 함께 골프를 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연습장에 가서 공을 치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코트를 뛰어다니는 것이 힘들었고 무릎과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인 박미경 씨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남편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며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뭐가 불편한 거예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김 씨는 대답했지만 사실 자신도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은퇴 후 우울증은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은퇴 후 우울증. 김 씨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우울증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가져온 변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의 권유로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마저도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책로를 걷다가 문득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안을 들여다보니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김 씨가 센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기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디지털 사진 촬영과 편집 수업이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부터 시작해서 전문 카메라 사용법, 사진 편집까지 배우세요. 다들 너무 재미있어 하세요. 디지털 사진? 김 씨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기술에 그리 밝지 않았고 사진이라고는 여행 갈 때 스마트폰으로 몇 장 찍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사진 수업 듣는 걸 봤는데 다들 너무 즐거워 보이더라고. 그래요? 그럼 당신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요즘 할 일도 없잖아요.
새로운 걸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내가 격려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커뮤니티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1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네요. 저는 이 수업을 가르치는 정민호입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강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강사는 먼저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기능부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정말 좋아졌어요. 전문 카메라 못지않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빛을 활용하는 법부터 배워볼게요. 김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셔터 버튼만 누르면 되는 줄 알았던 사진 촬영에 이렇게 많은 기술과 예술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첫걸음, 첫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아내에게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배운 거 있잖아. 빛의 각도에 따라서 같은 피사체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 아내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밝은 표정과 들뜬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한테 한번 보여줘 봐요. 김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이용해 탁자 위의 꽃병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어보고 빛의 방향을 바꿔가며 촬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구도와 구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정 강사는 3분할 법칙, 황금 비율, 대칭과 비대칭 같은 개념들을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진은 단순히 보이는 대로 찍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예술입니다. 김 씨는 수업이 끝나면 집 근처 대치동 음악공원으로 나가 배운 것을 연습했습니다. 나무, 꽃, 하늘, 구름,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피사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쳤던 풍경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같은 반에 있던 이순자 씨는 올해 65세로 강남구 도곡동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는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수강생인 박철수 씨는 68세로 송파구 잠실에 사셨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골프만 쳤는데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몸도 힘들고. 그런데 사진은 다르더라고요. 돈도 많이 안 들고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만든 작품이 남는다는 게 뿌듯해요. 본격적인 사진 인생의 시작. 석 달 정도 기초 과정을 마친 김 씨는 이제 중급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중급 과정에서는 DSLR 카메라 사용법과 더 전문적인 촬영 기법을 배웠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캐논 EOS 90D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생애 처음 사는 본격적인 카메라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 내 카메라야. 김 씨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어머, 비싼 거 샀네요. 하지만 당신이 좋아하니까 잘한 것 같아요. 요즘 당신 얼굴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내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새 카메라를 들고 김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산타워, 한강공원, 창덕궁, 북촌 한옥마을, 명동, 홍대 등 서울의 유명한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의 빛을 담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강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뚝섬 한강공원에서 일출을 촬영하고 있던 김 씨는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사진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요즘 사진에 푹 빠져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최광수 씨라는 69세의 은퇴 교사였습니다. 저도요. 은퇴하고 나서 우울하고 무기력했는데 사진을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사진 경력이 2년 정도 되어 김 씨보다 조금 더 경험이 많았습니다. 김 선생님, 사진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감성이 더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죠. 두 사람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만나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때로는 서울 근교로 나가 남양주 물의 정원이나 양평 두물머리 같은 곳도 방문했습니다. 가을에는 내장산과 설악산에 가서 단풍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만남, 김 씨는 최 씨의 권유로 네이버 카페 시니어 포토그래퍼에 가입했습니다. 이 카페는 60세 이상의 사진 애호가들이 모인 곳으로 회원수가 무려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카페에 처음 가입한 날,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게시판에는 매일 수십 장의 사진이 올라왔고 회원들끼리 서로의 작품에 대해 조언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댓글들이 오갔습니다. 김 씨도 용기를 내어 자신이 찍은 한강 일출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초보의 첫 일출 도전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진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초보 맞으세요? 구도가 정말 안정적이네요. 빛의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저도 내일 아침 한강 나가봐야겠어요. 영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작품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김 씨는 거의 매일 카페에 접속하여 다른 회원들의 사진을 감상하고 자신의 사진도 올렸습니다. 카페에선 매달 사진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4월의 주제는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김 씨는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에서 찍은 사진을 출품했습니다. 활짝 핀 벚꽃 아래를 걷는 한 쌍의 노부부를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콘테스트 결과 발표 날, 김 씨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3등에 선정된 것입니다. 상품은 사진 액자와 도서 상품권이었지만 김 씨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3등 했어. 믿어져? 김 씨는 흥분해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아내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더 깊은 세계로 카페 활동을 하면서 김 씨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카페에서 추천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사진 이론서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포토그래피의 기초라는 책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단순히 예쁜 풍경을 찍는 것을 넘어 스토리가 있는 사진을 찍고 싶어졌습니다. 거리 사진, 인물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종로구 익선동 한옥마을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한옥들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9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작은 가게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허허, 이 늙은이를 뭐하러 찍노? 그래도 찍고 싶으면 찍거라. 할머니가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할머니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세월의 흔적이 담긴 눈, 잔잔한 미소. 그 사진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찍은 할머니 사진을 카페에 올렸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무려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2,0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 사진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기술을 넘어선 감동이 있네요. 올해 본 사진 중 가장 인상 깊습니다. 카페 운영자는 김 씨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다음 달 카페 정기 모임에서 강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의 사진 인생 이야기와 촬영 노하우를 회원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연과 전시회 7월의 어느 토요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근처의 한 커피숍에서 카페 정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약 50명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수입니다. 사진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골프와 테니스를 즐겼는데 은퇴 후 무기력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은퇴 후 방황했던 시기, 우연히 사진을 접하게 된 계기, 처음으로 좋은 사진을 찍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사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찾은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사진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을 선물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하게 보입니다. 아침 햇살, 저녁 노을, 꽃잎에 맺힌 이슬, 할머니의 주름진 손,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이제 아름다운 피사체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회원들이 김 씨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한 70대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면서 많이 외로웠는데 오늘 강연 듣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용기 내서 사진을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해 가을, 카페에서는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갤러리였습니다. 김 씨의 작품도 10점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60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김 씨는 아내와 함께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진가들도 있었고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김 씨에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은퇴 후 사진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나요? 저는 기술보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감동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사진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퍼지는 열풍, 김 씨의 이야기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골프채 내려놓고 카메라 든 60대, 인생 유막의 주인공이 되다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김 씨에게는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도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는데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의미 있는 취미가 될 수 있다니 몰랐습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저도 시작하고 싶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무료함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은퇴하신 분들은 삶의 목적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시니어들 사이에서 디지털 사진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의 문화센터와 복지관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사진 강좌를 개설했고 수강 신청이 시작되면 몇 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였습니다. 강남구청 문화센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시니어 사진 강좌는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기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사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왜 사진인가? 그렇다면 왜 60대, 70대 시니어들이 골프나 테니스 대신 사진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골프는 한 번 나가면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들고
회원권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릅니다. 테니스도 레슨비와 코트 사용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스마트폰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전문 카메라를 사더라도 한 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체적 부담이 적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골프나 테니스처럼 격렬한 운동은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자신의 체력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며 찍을 수도 있고 집 근처 공원에서만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혼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골프나 테니스는 함께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진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를 잃거나 친구들과 멀어진 시니어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넷째, 사회적 연결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진 동호회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창작의 기쁨을 줍니다.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험은 큰 성취감을 줍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끊임없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진은 기술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평생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는 뇌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합니다. 사진을 하면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감수성이 풍부해집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정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 후 우울증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평생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진처럼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 박준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걷기 운동을 하게 되고 창작 활동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김영수 씨의 현재 사진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김영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카메라를 들고 나갑니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김 씨는 이제 카페에서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사진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진을 시작했을 때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진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김 씨의 아내 박미경 씨도 남편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활기가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고 하지만 사진을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신나게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면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고 우울증 약도 끊었어요. 사진이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이야기, 김 씨처럼 사진으로 인생 D막을 시작한 시니어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수진 14세는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40년간 병원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후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딸의 권유로 사진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국의 숲을 찾아다니며 나무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는 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은퇴하면 편하게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어요. 그런데 사진을 시작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숲에서 나무를 촬영할 때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져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최민호 씨는 전직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은퇴 후 골프를 즐겼지만 무릎 관절염으로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울해하던 중 지역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듣게 되었고 이제는 부산의 바다를 주제로 사진전을 열 정도가 되었습니다. 골프를 못하게 되었을 때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진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30년을 부산에서 살았지만 사진을 시작하고 나서야 부산의 진짜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듣고 일출과 일몰을 담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영희 18세는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진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부부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남편과 대화할 거리가 없어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사진을 시작하면서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 들어요. 어디를 가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사진이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대화 주제를 만들어 주었어요. 사진이 주는 의학적 효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미경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사진 활동을 하는 60대 이상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점수가 평균 40% 낮고 삶의 만족도는 3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노인 건강에 긍정적입니다. 첫째, 신체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사진을 찍으러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걷기 운동을 하게 됩니다. 둘째,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구도를 잡고 빛을 조절하고 카메라 설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뇌를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를 증가시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진 동호회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창작의 기쁨을 줍니다.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삼성서울병원 노년내과 박상민 교수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진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외출하고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는 방법. 그렇다면 사진을 시작하고 싶은 시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마트폰부터 시작하세요. 비싼 카메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보고 흥미가 생기면 그때 전문 카메라를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지역 문화센터나 복지관의 사진 강좌를 찾아보세요. 서울시 각 구청, 전국의 시군구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사진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네이버 카페 시니어 포토그래퍼, 60+ 사진 동호회, 실버 카메라 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회원들과 교류하며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유튜브를 활용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사진 강좌,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법 등을 검색하면 무료 강의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집 근처를 산책하며 마음에 드는 피사체를 찾아 촬영해보세요. 여섯째,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멋진 작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의 작품을 많이 보세요. 좋은 사진을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높아지고 실력도 늘어납니다. 주의할 점. 사진을 취미로 하면서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위험한 곳에 가거나
무리한 자세를 취하지 마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에서 멋진 사진들을 보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너무 비싼 장비부터 구입하지 마세요. 좋은 사진은 비싼 카메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좋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중급 정도의 카메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개인정보를 보호하세요. 온라인에 사진을 올릴 때 주소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섯째, 저작권을 존중하세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지 마세요. 전망과 미래 한국사진학회 회장인 홍길동 교수는 시니어 사진 열풍에 대해 이렇게 전망합니다. 앞으로 시니어 사진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세대가 시니어로 진입하면서 사진 같은 디지털 취미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60대 이상 시니어 중 사진을 취미로 하는 비율이 18%로 2020년의 9%에 비해 2배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진 관련 용품 시장에서 60대 이상 소비자의 비중이 35%를 차지하여 가장 큰 고객층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역할, 시니어들이 사진을 취미로 즐기는 데 있어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김영수 씨의 딸 김지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카메라를 사신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되었어요. 또 무슨 충동 구매를 하신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예전의 활력을 되찾으셨거든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최대한 지원하고 응원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가 찍으신 사진을 SNS에 공유해드리고 좋은 촬영 장소 정보도 찾아드립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님의 새로운 취미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가거나 부모님의 작품을 SNS에 공유하거나 사진 액자를 선물하는 등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사회적 의미 시니어 사진 열풍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세대 간 소통을 증진시킵니다. 사진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교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비 절감에 기여합니다. 건강한 취미 생활을 통해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하면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시니어의 사회 참여를 촉진합니다. 사진 전시회, 봉사활동, 교육활동 등을 통해 시니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70대가 골프와 테니스를 버리고 선택한 새로운 취미, 사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처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의미를 찾고 건강을 지키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긴 지금이야말로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매일이 무료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스마트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하늘을 한번 찍어보세요. 꽃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여주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도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사진 수업을 보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작은 호기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을 선물할 것입니다. 세상을 다시 보는 눈,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씨가 자주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사진은 제게 다시 열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열정을 찾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카메라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사진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구체적인 사진 촬영 기법과 추천 촬영 장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